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풍성한 소식, 자본시장의 소식들을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기자죠. 오늘도 장세진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지난 한 주간 코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당히 떠들썩했는데 네, 계속 우리가 암묵적으로 공공연하게 많이 이야기가 퍼졌던 부분들이 코인을 상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뒷돈을 받았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그 예전부터 소문은 많았는데 네, 막상 정확한 뭐 물증이라든가 증거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사 당국의 철퇴를 맞았어요. 네, 네, 코인원이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3위 규모를 자랑하는 코인원이 내부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결탁해서 코인원에 상장시킨 코인이 무려 29개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현금 금품 수수도 상당히 수억 원 이상 현재 수사기관에서 밝혀내고 있는데 좀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전체적인 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정부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통해서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고 코인을 불법적으로 상장시켰을 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검찰 수사가 코인원 또 빗썸 등을 통해서 검찰이 5대 가상 거래소로 지금 수사를 확대할 방침에 있는데 네. 특히 이번에 코인원이 첫 검찰 수사가 됐습니다. 이들은 상장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아 상장 편의를 받은 혐의로 최소 29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점차 코인 개수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모 매체가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피카를 포함한 총 29개의 코인에 대해서 상장 대가로 총 9억 3천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이 183개인데요. 코인 중 일부 거래가 계속 지금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상장된 코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3월 3일 날 코인원에서 유의 종목에 대해서 9개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총 5개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현재 5개가 상장 폐지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럭스바이오, 톰파이낸스, IBP 토큰, 그다음 모티브 등이 상장 폐지로 지금 현재 결정이 난 상황으로서 계속 그 피해가 확산될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일단 첫 수사에서 밝혀낸 코인만 29개인데 예. 뭐 확장될 가능성은 상당히 앞으로 또 잠재력은 커 보이고, 근데 또 이런 코인들 중에서 항상 늘 얘기가 나왔던 코인이 피카 프로젝트라는 코인인데 왜 자꾸 이 코인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최초 검찰에서는 피카 프로젝트 재단이 이기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출해서 그걸 통해서 MM 시세 조작을 했다고 했던 게 최초의 수사 방침이었는데요. 이게 3월 2일 날 갑자기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알려진 분 있지 않습니까? 이진 씨요. 예, 맞습니다. 예. 증권 방송을 통해서 수천억 자산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네. 투자 매매 회사를 차려 약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사실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2021년 만기 출소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피카 프로젝트 및 고머니에 MM 시세 조작을 했다고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과 청담동 이희진 씨가 같이 결탁을 해서 조금 더 수사 방향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검찰에서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의심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확대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진 씨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만기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범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 기간 안에 죄를 지면 더 가중 처벌이 되는데 또 게다가 벌금이라든가 추징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범죄 사실들이 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에 유죄를 최종 받을 경우는 상당히 가중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피카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로 확대된 이유가 뭐죠? 코인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부지검 조사 일부에 핵심은 남부지검 조사 일부에 있는데 그 조사 일부가 현재 피카 프로젝트 이희진 씨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그 대규모로 문제가 됐던 코인이 어디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지까지 이제 밝혀지게 되고요. 그 거래소에는 코인원에 대한 수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그 남부지방 그 권기만 영장 전담 부장은 뇌물을 준 브로커인 고모 씨에게는 도주가 우려가 있다며 영장 구속을 발부했는데 다수의 코인을 상장으로 목적으로 그 코인을 받은 전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가 없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약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서 최근 그전 씨의 혐의를 키워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에 의해서 영장 구속이 발부돼서 최근에 구속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장세진 기자가 그 코인원 관련된 이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뇌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준 사람보다는 네, 받은 맞습니다. 사람이 더 가중처벌을 예. 받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법원에 좀 이례적인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왔었어요. 예. 그 코인원의 직원 같은 경우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오히려 구속을 시키지 않고 네. 뇌물을 준 고모 씨 브로커만 네. 구속을 시켰다 해서 한번 기사를 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가만히 되지 않았나 좀 예. 싶네요. 예. 네, 어쨌든 코인원 전직 임직원 2명이 현재도 계속 검찰 조사 중인데 그 수법이나 그 대담함이라고 할까요? 정말 영화 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브로커 고 씨로부터 코인원 그 직원 2명이 현재 그 이제 상장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에 상장이 코인이 되면 그 코인원 그 브로커는 코인원 직원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다른 코인들도 같이 상장에 도와달라고 그런 네. 취지로 해서 암호화폐를 이체하거나 네. 아니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 상장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뒷돈을 받는 방식이 뭐 이런 방법, 즉 코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현금으로 받는 방식. 네. 그럼 중간에 와이어를 안 타기 때문에 증거가 네. 뭐 남지는 않을 텐데 네. 이런 방법 어떻게 다 적발이 될까요? 지금 보니까 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그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최초 그 브로커 고 씨는 그러니까 이제 코인원에서는 지금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2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최초는 그 비트코인으로 처음에 이제 코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받게 된 경우는 그러니까 브로커인 고 씨가 그 바이낸스에 있는 전자지급을 통해서 그 코인원 측의 전 씨의 바이낸스 지갑으로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테더로서 약 7천만 원 상당의 그 코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2억 2천만 원 상당의 테더를 송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이제 그 상장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팀장에 대해서는 총 29개에 대해서 상장 대가로 약 6억 원 상당의 지금 비용을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서 약 6억 4천만 원 상당으로 그 테더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임원인 전 씨에 비해서 그 상장을 직접 도와줬던 팀장은 다른 코인 4개에 대해서 상장 편의를 받은 대가로 그 인해서 약간 더 그 뇌물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초창기는 코인을 받을 때 비트코인으로 받다가 네. 테더로 바뀌네요, 이제 매개체가. 예, 맞습니다. 왜 테더를 이렇게 많이 활용할까요? 그때는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그 핫한 어떤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맞춰서 네. 아마 테더를 받은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네. 테더가 더 뭐 환전하는데 비용이 예. 더 적게 든다, 뭐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자, 돈을 받는 상황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대담해졌던가요? 원래 코인원이 현재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전에는 그 용산에 있었습니다. 네. 용산에 근데 이들이 받은 그 방식이 회사 앞에 있는 그 인근의 카페에서 총 13차례에서 13차례 전후로 해서 그 현금 다발로 해서 1,000만 원씩 네. 다발로 해서 그 쇼핑백에 달아서 각각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임원인 전 씨는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장에 관련된 해당 팀장은 약 1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뭐 종이 쇼핑백으로 전달해. 네. 자, 이렇게 될 경우 이게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될 거예요. 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물론 유무죄가 아직은 전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맞습니다. 향후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 임원 전 씨는 또 다른 브로커 B 씨로부터 지금 또 다수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대가로 코인으로 지금 16억을 수수함 혐의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코인원 대표 그 차 대표께서도 검찰에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확장세가 된다고 하면 좀 수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소의 상장 피해, 결국 상장 브로커 피라고 우리가 네. 표현할 텐데 뭐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 원인이 뭔가요? 사실 거래소가 그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네. 지금 이 그 업계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네. 특히 이제 2021년 9월 시행된 특근법 그 전으로서 약간 이제 변화의 양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초에는 그 과거 같은 경우는 특정 그 코인의 회사별로 얼마를 줘야 상장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가성에 대한 가격 정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거래소들은 최초에는 그 재단으로부터 특정하게 뭐 최초 그 비트코인이나 현금으로 받고 이후에는 해당 그 상장되는 코인으로서 대가를 받았던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 거래소들에게도 상황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장피가 아닌 마케팅 운영이나 또는 기술 비용, 지원 비용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그 지원하면서 합당한 비용이라고 해서 최초에는 그 거래소들이 받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자본시장에서 IPO를 할 때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전에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정 금액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네. 개별 코인이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비용들이 달라지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후에는 이게 상장피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런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 거래소와 재단이 문제가 없이 잘 거래가 될 때는 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네. 문제가 생길 때 특히 이런 문제가 이제 상장피를 적고 받았다는 문제가 그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상장피도 크게 두 가지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가 받는 그야말로 상장피. 네,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거래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직원들 네, 네. 월급을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 창출은 뭐 네.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들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최초에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네. 공공연하게 이제 받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근법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조차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다른 명목, 즉 마케팅 명목으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는 상장피가 있고 네, 그야말로 담당 임직원이 뒤로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예,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제 그 배임이 될 수 예, 있는 맞습니다. 소지가 예. 있는 것이고 뭐 뇌물 수재가 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법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법리 적용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예, 이 후자에 얘기한 부분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원의 경우 특급법 이전상 검찰 수사에 대한 이슈는 뭐 특별한 건 없었네. 아, 그렇지만 지금 그 코인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인 이 특근법 기간 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좀 더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임원과 팀장의 그 둘만의 개인적인 일탈이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것은 좀 더 검찰 수사가 돼야 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코인원 측은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다가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그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30개 이상의 코인이 상장하는 동안 코인원 측 회사 차원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자르기 한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약간 사면 초과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알고 있어서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인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 또 모르고 있었다. 예, 그럼 내부 거래소에 전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예, 작동이 맞습니다.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 시스템이 문제인데 네, 참 왼쪽으로 가도 문제고 오른쪽으로 가도 문제인 그런 예, 상황인 것 예.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자, 지난 2021년 특급법 이전에 업비트와 빗썸의 무더기 또 상장 폐지가 이슈가 된 적이 예, 예, 있었는데 거래소가 명확한 이유를 뭐 설명하지 않고 예, 예. 상장 폐지를 무더기로 단행을 네, 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뒤로 준 상장피들이 막 예, 예. 민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과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근법 전, 그러니까 그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 그 거래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 등이 이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량으로 상표를 지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빗썸도 그렇고 업비트도 그렇고 이제 이슈가 밝혀졌는데요. 빗썸 같은 경우는 드래곤베이라는 그 코인인데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을 하는 도중에 2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했고 빗썸은 이 사실을 인정을 했지만 상장 대가로는 아니었다고 밝혔고요. 결과적으로 그 빗썸이 이기게 됐습니다. 네. 빗썸 같은 경우는 개발 및 운영 비용으로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계약조차도 시장에서 상장피를 오해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부담한다라고 지금 네. 빗썸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2021년 9월 이후부터 상장 브로커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거에는 상장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상장에 대해서만 뒷돈을 주고 했던 그런 암묵적인 그 상황으로 됐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이 아닌 그 이제 기업화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딩방, 네. 재단에 대한 기술 지원, 또 지갑 사업, 또 상장 컨설팅 등 공동 투자 등으로 비즈니스란 형식으로 점점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을 보면 상장 브로커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상위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브로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뒷돈을 네. 받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그 거래소에 있는 최상위층의 그 인맥을 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실 코인을 상장하려는 재단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아는 그 개인이나 기업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화된 이런 그 컨설팅 사업자들이 재단에 접촉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해서 뒷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이런 좀 우리가 좀 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자, 궁극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내가 산 코인이 상장 페이지 되지 않을까 참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최근에 그 FI 금융정보원에서 이제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네. 그 FI 측에서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단독 상장 네. 또는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코인은 약 625개인데요. 네. 단독 상장은 총 389개로 전체 코인의 약 62%가 됩니다. 네. 즉 62%가 단독이나 되어 있는데 그 389개 중에서는 그 국내 코인, K 코인이 아닌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코인들도 있는데 순수하게 한국 코인을 총 수를 확인해 보니까 약 223종, 약 57%의 그 국내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 132개의 코인이 시총 1억 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하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이제 여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담은 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이하의 그 작은 시총으로 움직이는 규모의 코인이라고 한다면 네. 조금씩 조심을 해볼 그 상황들이 된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네요. 키워드가 단독 예, 상장.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거래소는 상장을 안 시켰는데 예, 예. 어느 특정 거래소만 상장을 시키는 경우 이걸 네, 단독 네. 상장이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거래량이 미면 네, 네. 일일 거래량이 1억도 안 되는 예, 코인들 예, 맞습니다. 언제든지 훅불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네,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코인의 경우 뭐 제도적으로 뭔가 보안을 뒷받침할 만한 뭐 제도가 없을까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네, 5개의 거래소조차도 네, 이 상장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즉 어떤 상황이냐면 업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특급법 미준에 대량 상장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됐던 게 네. 역시 이 피카코인이었습니다. 네, 동일하게 피카코인이 문제가 돼서 그때 이제 업비트도 소송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역시 업비트에서도 그때 당시 동일하게 상장피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상장피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즉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빗썸,
업비트, 코빗을 제외하고는 상장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팍스나 코인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상황으로 지금 그 상장피라는 단어보다는 마케팅 수수료나 유지 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별로도 약간 다른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그 거래소별로 다른 정책들이 이렇게 상반된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빠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하루빨리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절차가 깜깜이 상장이라고 하는 그 절차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오픈이 되고 있는데 심사에 관해서 누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네. 어떠한 요건으로 지금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상장이 되면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만 이익을 보고 있고 투자자는 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상장피라는 이런 관행들이 중대한 금융 범죄라는 걸 검찰 쪽에서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장 절차와 상장 심의 뭐 이런 인력까지 모두 공개화하자는 그 논의들이 현재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거래소에서는 한편으로는 그것조차도 어떤 상장을 되기 위해서 그 상장을 할 수 있는 임원들을 사전에 포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권력으로 또 그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려하는 측면도 지금 거래소 쪽에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상장피를 다 공개를 해서 어떠한 비용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오픈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한편의 논리들도 있는데 네. 현재 국내에서는 업비트가 지금 현재 그 독점적인 상황이라 비용적으로 좀 어려운 논리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같은 비용이나 좀 차등된 비용으로서 하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저기 이제 4위나 5위 정도에 되는 거래소에 비용을 들고 상장을 시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비용이 차등으로 한다고 하는 건 그 아까 같은 논리를 본다면 거래소보다 거래소별 그 어떤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거래소, 상위 거래소에서만 그 상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는 그런 집중화 네.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좀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다 보면 그 주식 시장과 많이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상장 심사라는 과정이 투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질적 심사의 그 영역도 있는데 예,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이제 심사위원들의 뭐 주관적인 영역이 네. 반영된다 하더라도 범위가 넓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형식적 요건이 투명하게 규정이 올라가 있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충족시킨 회사들이 질적 심사를 받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은 항상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이런 매뉴얼들이 잘 예. 뭐라 그래 오픈이 안 오픈이 된다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 기자도 전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계셔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을 하다 보면 네, 그 규정에 맞게 딱딱 재단들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 구성력을 다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딱 지적이 하게 되면 이제 재단들은 딱 그 부분만 다시 매뉴얼처럼 뭐 정답을 주식시장은 안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사업 자체를 코인으로서만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네,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주식을 상장시키는 거지만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밸류를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상 문제집을 주면 그것만 네. 다 풀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예. 공부를 안 한다.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예.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전문 기자 장세진 기자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